자, 비트코인이 26,000달러, 26,000달러 전후한 자리에서 하방 경직성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제가 26,000달러, 26,000달러 전후한 자리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계속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26,000달러, 여기가 심리적인 저항선이 될 수 있고요. 하방 경직성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위치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안내 드렸습니다만 26,000달러 전후한 자리에서 아래 꼬리를 타는 모습과 그리고 CCI가 바닥에서 턴을 하고 있는 모습, 그 다음에 RCI도 바닥이죠. 보조지표 RCI, CCI 활용법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에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기술적인 지표를 활용하는 방법 안내를 드렸고요. 그리고 저항 7가지, 지지 7가지 잡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렸는데, 특히 이 바닥권에서 추세 하단을 지지받고, 하단에서 지지받고 반등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걸 참고하시고요. 26,000달러는 매수하기에 적절한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안내를 드립니다. 자, 비트코인 그리고 달러의 지정학 오태민 작가의 저서, 오늘은 189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CBDC입니다. CBDC인데요. CBDC는 무엇입니까? CBDC는 중앙정부에서 화폐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라고 합니다.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중앙은행이 전자적으로 이동하는 토큰을 만들 수는 없을까? 이러한 질문에서 시작된 프로젝트가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프로젝트로 할 수 있겠습니다. 자, CDBC를 만들어 발행하면 비트코인을 비롯한 모든 암호화폐는 그날부터 내리막을 걸을 수밖에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자, 미국이 달러 CBDC를 발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CBDC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이제 국경을 무시하고 경계 없이 넘나드는 고성능 세계 통화가 나오는 것이죠. 그런 CDBC가 비트코인을 위협할 수 있는, 그리고 비트코인을 대체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이 CBDC가 나오게 되면, 물론 좋죠. 기존의 화폐를 대신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달러 CBDC가 나왔을 때 각국의 통화 대신에 이 달러를 선택하게 된단 말이죠. 자, 이 CDBC가 메타버스 세계의 기축 통화가 된다는 것은 국경을 무시하고 경계 없이 넘나드는 고성능 세계 통화가 탄생한다는 의미다. 자, 오늘날 세계 시스템은 국민 국가의 주권을 전제로 구축되어 있는데, 달러 CBDC는 국경을 마음껏 넘나들 수 있기 때문에 국민 국가의 통화 주권을 무력화한다. 극단적인 경우 미국이나 EU, 일본을 제외한 국가의 중앙은행들이 모두 문을 닫을 수도 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달러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달러 활용에 익숙한 나라들은 이 달러 CBDC를 쓰겠죠. 그런데 다른 나라들, 특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화폐보다는 달러 CBDC를 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은행들은 다 문을 닫을 수 있다는 거예요. 통화에 대한 국민 주권은 단지 화폐에 자기 나라 위인의 초상을 그려놓을 수 있는 권리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각국의 중앙은행은 경기를 진작하거나 경기 과열을 막기 위해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다. 달러 CBDC가 유통되면 대다수 나라의 국민들은 자국 통화 대신 달러를 선택하려 할 것이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국가들이 수십 년간 거시 경제를 조작해서 경기 변동을 부드럽게 만드는 데 통화 주권을 사용하는 대신 국민들의 저축을 훼손해서 특정한 계층에 이익을 몰아주는 방편으로 이를 활용해온 탓에 자국 통화보다 달러를 더 신뢰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CBDC를 발행한다 그러면, 이 CBDC를 발행한다 그러면 이게 달러 CBDC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달러 CBDC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 달러 CBDC가 발행되면은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CBDC,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우리나라의 화폐의 CBDC가 발행되면 이것을 활용하기보다는 달러 CBDC를 더 신뢰하면서 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나라 은행들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저자의 주장인데, 저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달러 시스템은 지구에서 가장 광범위한 금융 규칙이다.
달러 CBDC 같은 고성능 세계 통화를 선택하려는 개인들의 열망은 역사적으로 보편적 질서를 추구하려 해왔던 역사적 맥락으로 설명할 수 있다. 자, 대다수의 인류는 지역 실력자의 자의적 지배 아래서 살아왔는데 개인이 이러한 지배에서 벗어나 예측 가능한 광역의 질서로 편입되었던 때는 제국이 지역의 중앙에 힘을 투사했던 시절인데 이런 시기는 역사에서 상대적으로 짧다. 자, 그런데요. 이 달러 시스템은 좀 광범위하게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금융 규칙을 지키면서 세계 질서를 잡아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 규칙은 사람들이 무리를 이루어 살아가는데 필수적이다. 개개의 시민에게 선택권을 주면 자기 부락에서만 아니라 널리 통용되는 규칙, 즉 비록 세계적이진 않을지라도 조금이라도 더 광범위한 지역에서 통하는 규칙을 선택하려고 한다. 자, 조금이라도 더 광범위한 지역에서 통하는 규칙을 선택하려고 한다. 그래서 달러 CBDC를 선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국의 우리나라의 CBDC를 발행한다 하더라도 좀 광범위한 규칙, 광범위하게 통용되는 규칙인 달러 CBDC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부들이 운영하는 여러 통화들 중에서 달러가 가장 예측 가능하게 운영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케인스와 화이트가 설계한 세계통화 금융 시스템. 자, 케인스와 화이트가 좀 공통적으로 주장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유명한 경제학자들, 이 경제학자들을 이들이 주장했던 건 뭡니까? 일반적으로 고전학파에 따르면은 자율적으로 균형을 찾는다. 시장은 그렇게 봤죠. 그러나 케인스와 화이트는 좀 달랐습니다. 이 두 사람은 자본시장이 규제 밖에 놓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본시장이야말로 자율이 오히려 균형을 이탈하게 만들어 경제 전반에 부담을 지우는 시장이다. 그래서 이들은 단기 자본이 국경을 마음껏 넘나드는 것이 통화와 금융 위기를 유발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율로 맡겨서는 안 된다. 한 국가의 경제가 침체되면 그 국가의 정부는 이자율을 낮추어서 투자와 소비를 진작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자율을 낮추면 이자율이 높은 나라로 자본이 유출되고 이렇게 되면 가뜩이나 자본이 필요한 나라에 자본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래서 국민들은 자본 유출이 두려워 경제 상황이 비교적 양호한 나라의 높은 이자율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 투자가 줄어들어 실업이 늘어나고 경기가 위축되므로 정부는 딜레마에 빠지죠. 그러니까 각 개개인별로 선택권을 주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시장에 자유를 주기가 어렵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의 국민 경제가 이자율을 낮추어도 자본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려면 자본이 국경을 자유롭게 넘지 못하도록 정부가 국경을 통제해야 한다. 이것이 케인스와 화이트의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율로 맡겨두는 것에 대한 이제 위험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케인스와 화이트가 주장했던 것은 단기 자본이 국경을 마음껏 넘나들도록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썼던 정책들이 이제 고정환율제였죠. 고정환율제가 오랜 시간 동안에 자리매김을 해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미국 달러 패권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국가들은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이 체제의 모순을 있는 그대로 서술하고 있을 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달러 CBDC가 발행된다. 근데 이 달러 CBDC가 가상화폐 기존의 대표적인 비트코인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될까요?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자, 금본위제가 시행됐었는데 금 체제보다 이 달러 CBDC를 더 선호하게 될까요? 그 세 번째, 실질적으로 달러 CBDC가 발행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네 번째, 이 달러 CBDC가 발행되면 다른 나라도 뒤따라서 자국의 CBDC를 발행하게 될까요? 특히 중국, 위안화,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나라도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이 CBDC를 따라가게 될까요? 이 다섯 가지 질문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금본위제 아래서는 어땠을까요? 금본위제 아래서는
개별 국가의 화제가 달러 체제보다 엄격한 규칙에 얽매였습니다. 달러를 포기하고 19세기식의 근본위제 회귀를 희망하는 국가는 많지가 않죠. 그러면 CBDC는 또 새로운 규칙이란 말이에요. 근데 CBDC의 장점이 있습니다. 자, CBDC의 장점은 뭡니까? 이 책이 기술된 건 아닙니다만, 자, CBDC의 장점과 단점을 제가 한번 규술해 볼게요. 법정 통화로 가치 변동의 위험이 없고 중앙은행이 발행함으로 공신력이 담보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CBDC의 장점입니다. 이거는 장점인데요. CBDC의 장점. 자, CBDC의 장점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법정 통화로 가치 변동의 위험이 없고 중앙은행이 발행함으로 공신력이 담보되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로 위조가 방지되고 은행 시스템 없이 결제가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한편 단점은 뭐냐면 이 편의성은 향상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은행 기능이 약화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국경을 넘나들 수 있잖아요. 그리고 결제가 가능하잖아요. 은행 시스템과 상관없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 기능이 약화되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달러 CBDC를 각국이 선호하게 되면 자국이 발행하는 자국이 하고자 하는 CBDC는 약화가 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이 책에서 마지막으로 주장하는 것은 이겁니다. 국제통화 시스템이야말로 너무나 복잡한 이해관계의 산물이다. 이 시스템은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싹도 잘랐다고 전해지는 복잡한 고르디우스의 매듭과 같다. 달러 CBDC가 정말로 복잡한 매듭을 단순하게 잘라버릴 가능성이 있는 한 새로운 질서가 명백하게 이롭다는 확신에 들어서기까지 여러 나라들로부터 지지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CBDC와 관련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만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달러 CBDC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달러 CBDC도 진행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습니다만 계속 검토 중입니다. 이것이 나왔을 때에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인가. 단순하게 비트코인을 위시한 암호화폐를 대신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냐. 그것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냐. 달러 CBDC가 정착을 하는 데까지도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 그렇다고 했을 때에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자국의 CBDC를 발행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달러만큼의 공신력을 갖게 되느냐. 우리나라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걸 발행했을 때에 달러 CBDC 쪽으로 모든 시선이 쏠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달러 CBDC도 발행 자체도 만만치 않다, 쉽지 않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중국도 일본도 각국의 CBDC를 발행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 그리고 이 CBDC가 나온다고 했을 때 비트코인을 완전히 대체하느냐? 대체하기도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단순하게 이 달러 CBDC가 발행되고 난 다음에 비트코인이 망하게 된다. 이렇게 단순하게 판단해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이 CBDC가 발행되는 것 자체도 만만치 않다라는 시각을 가지면서 CBDC에 대한 안목을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